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 경비 지급 방법, 납부 방법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지 않는 게 있는데 피복, 교육비, 근데 퇴직급은 아니에요. 이게 퇴직급은 법에서 그대로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여기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수당이나 이런 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고 있거든요. 자, 청원경찰 시행령을 보시면 청원경찰 경비호 고시를 보시면 이렇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행정안전부령이 시행규칙이거든요. 시행규칙에 보면 봉급과 각종 수당, 그다음 피복, 교육비 이런 게 있는데 퇴직금은 없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청원주는 청원자는 피복비를 부담하죠. 그죠? 피복비는 누가? 청원주가 부담한다. 교육비도 부담하죠. 이 교통비가 아까 아니었고. 청원경찰의 직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할 때 퇴직 후 3년이나 2년이었죠. 2년 이내에 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청원주는 보상금을 지급 이행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가입하거나 가입 안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근무를 하는 청원경찰 왜 청원경찰에 대해서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경력을 산입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군은 들어가죠. 군은 들어가요. 그런데 경호는 없었죠. 특수경비원도 없었고요. 특수경비원 그리고 교정직력도 없었죠. 청원경찰, 이제 군인, 그 다음에 의무경찰. 그 다음에 뭐 수위, 뭐 경위 이렇게 수위랄지, 그 다음에 감시원 이렇게 있는데 특수경비원은 여기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갈까요? 자,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한 그 배치된 사업장은 취업규칙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산입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거 있는데 청원경찰 산입했죠.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것도 포함이 됐고요. 수위, 경비원, 감시원, 그 밖에 청원경찰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는 해당 사업장이 아니는 아니에요. 요게 해당 사업장에만 돼요. 이거는 수위, 경비원, 감시원이라 이런 분들은 그 사업장에 임용된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의경은 여기에 맞지만 수위, 경비원, 감시원의 경우에는 요게 해당 사업장의 거 사업장에 이제 들어간 경우에만 인정해 줍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닌 사업장의 청원주가 산재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부상으로 퇴직한다면 옳은 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청원주가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급여에 의한 퇴직급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죠. 보면은 산재에 가입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리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청원주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지급하는 거야. 청원주가 근로기준법의 보상금 그렇지 않아요. 요게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에요. 퇴직금이니까. 그리고 청원주는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산재법까지 같이 가는 거니까 1번이 답이에요. 일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법에서 보장금을 지급하고 산재 가입 안 했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보상금에 관해 틀린 것은 직무수행에는 부상, 질병, 사망한 경우 들어가죠. 그 다음에 퇴직 후 2년 이내인 경우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청원주가 산재법에 의한 산업 가입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급하는 게 아니죠.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이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었어요. 산재법으로 들어갈 때는, 산재로 들어갈 때는 미가입 시에는 청원주가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산재로 들어갈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들까요? 청원경찰의 보수 옳은 것은 뭐냐라고 들어가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23년에서 30년 미만이면은 경위에 해당한다. 아니고 경사죠. 30년 이상해야지 경위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30년이 넘었을 때 23년부터 30년 미만의 경우에는 경사, 그리고 30년이 넘어가면 경위 이렇게 들어가고요. 고시된 최저 부담 기준액에 배치된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직무와 유사한 직무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근무보다 적을 경우는 고시된 이게 아니라 유사 직무에 종사 이걸로 가야 돼요.
유사 직무 종사한 걸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본국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이래 청원경찰에 지급한다. 그렇죠. 보수에 있어서 이게 취업기 지급다. 그러면 순경에 관한 거를 그대로 이제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인데 이렇게 계급을 물어보는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고 해설 한번 보시면요. 이게 청원경찰 경비에 대해서 이제 정해놓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왔었는데 순경은 15년 미만. 그럼 이제 15년부터 23년 미만 경장 순서가 이제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렇게 하거든요. 순경, 경장, 경사, 경위 이렇게 되는데 그럼 30년 미만, 30년 이상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15년, 23년, 30년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30년 근무했다. 그러면 이제 경위죠. 경위. 30년 근무했으니까 30년 이상이니까 30년부터는 경위로 갑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옳지 않은 건 뭐냐? 이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을 준용합니다. 명예퇴직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신체 정상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걸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면직하지 못한다. 그렇죠. 이 선고, 이제 징계처분, 신체 정상 이상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면직시키는 사유입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킬 때 경찰청에서 보고하는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보고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퇴직할 때 고용보험법 아니고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급여 보장법. 보장법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법 명칭을 물어보고요. 누가 하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다음 설명이 틀린 건 뭐냐?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 임용 방법, 교육 보수, 징계는 대통령령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의 임용 자격이나 임용 방법이나 뭐 시험이랄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그죠? 이렇게 퇴직금 주고요. 봉급 등의 최저 부담 기준액, 피복비, 교육비 부담 기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기준 누가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최저 부담 기준액을 다만 이제 국가기관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뭐 보수 규정으로 가겠죠. 지방경찰청장은 배치 신청을 받아 지체 없이 배치 결정을 하죠. 그러면 배치 결정이 떨어지면 임용 승인 신청은 30일 이내 이렇게 계속 갔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A은행은 본점에 30명의 청원경찰을 배치하려고 그래요. 옳지 않은 것은 A은행은 산재법에 가입했다. 그럼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지원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요. A은행은 본급 각종 수당을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지급해야 되고요. 청원경찰 입을 피복 직접 제작가 해서 현품으로 구입하여 현품으로 주는 거 맞고요. 청원경찰의 교육비를 마친 후 전이죠. 마치기 전 3일 전까지 교육비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복제, 이제 복무와 관련된 복장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옳지 않은 건 뭐냐? 부속무리라는 게 있는데 모자 표장, 그다음 가슴 표장, 그다음 휘장, 계급장, 넥타이핀, 단추, 장갑 이런 걸 부속무리라고 해 맞습니다. 제복의 제식 제재는 청원주가 결정을 해요. 청원주가 경찰 공무원 군인의 제복과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청원경찰의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을 특수복장을 착용하려 필요가 있을 때 지방경찰청장이에요. 이제 경찰청장이 아니라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장구에는요. 권총이 안 들어요. 권총 무기입니다. 장구는 살상용으로 제조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권총은 무기이기 때문에 틀렸죠. 여기에는 이제 호루라기랄지 호루라기, 그 다음에 포승 이게 들어가죠. 포승,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이런 게 장구죠. 권총은 장구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대비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청원경찰 법령상 이제 청원경찰의 무기휴대 옳은 거. 청원경찰 하복, 동복의 착용 시기는 경찰서장이 아니고 청원주가 결정합니다. 청원주가 옷을 누가 입는다 이거는 청원주가 결정하고요. 제복의 제식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하고 사업장을 통해 맞네, 그죠? 청원경찰은 교육훈련 중에 허리띠와 경찰복을 착용해야 되고 휘장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요. 반대예요. 이게
허리띠 이 경찰복은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거든요. 휘장은 착용해야 되지만 반대로 해놨어요. 허리띠 경찰복은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틀렸습니다. 착용해야 된다. 이게 틀렸고. 청원주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무기관리 수칙은요, 행정안전부령이에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무기관리 수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요. 정답이 2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의 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하는데, 장구는 허리띠, 경찰, 호루라기, 포수 맞죠? 권총은 아니고, 기동복, 기동모 색상은 검정색이 아니라 진한 청색이에요. 진한 청색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장구 제식 재질은 경찰 장구 같은데, 뭐 청원주가 정하도록 하고 있죠. 장구 제식 재질은 경찰 장구 같네요.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무사 청원경찰 복제, 복무가 옳은 것은 뭐냐? 청원경찰 복제는 제복, 장구, 부속물, 분사기는 복제가 아니에요. 이건 장구로 들어가는데 이게 별도로 이게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청원경찰은 그 배치지의 특수복장을 착용할 수 있는 경우에 청원주는 서장 승인이 아니라 지청장이죠. 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제복의 제식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을 합니다. 경찰 공무원 군우 제복 색상과 명확 구분하고 사업장 달리하는 거 통일해야 되죠. 통일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해야 되는 분사기를 휴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분사기 휴대에는 이제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 부속물의 색상과 재질이 다른 건데, 이건 이제 모자 표장 금색이에요. 가슴 표장도 금색이고요. 계급장도 금색인데 이건 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번이 답인데 금색으로 하지만 여기 이제 넥타이 펜은 은색이거든요. 그래서 넥타이 펜만 은색 이렇게 색상이 다르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무사 청원경찰의 어깨 휘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깨 휘장과 관련된 건데 이제 좌측의 어깨 휘장, 그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제 좌측 어깨 휘장이 있는데 너비 2cm에 바깥지름 10cm 맞습니다. 2cm, 10cm, 2 곱하기 10 맞고요. 흰색 바탕에 그 글자 이게 답인데 이거는 가슴 휘장이에요. 가슴 휘장이고요. 어깨 휘장은 뭐냐면 어깨 휘장은 이게 이제 어두운 색이면 위에 옷이 어두운 색이면 여기에 이제 밝은 색 바탕에 이제 이제 검은색 이렇게 하고 이게 밝은 색 흰색 와이셔츠랄지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두운 색상의 바탕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밝은 와이셔츠를 입는달지 이럴 때는 이렇게 어두운 색 바탕을 씁니다. 모든 제복 왼쪽 어깨에 부착하고요. 글씨 굵기는 2mm, 한 글자 기준으로 1.7 곱하기 이렇게 1.9니까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분사기를 휴대하기 위해서 관련된 이건 2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 서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거니까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 등에 관련하는 법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 무기 휴대 옳은 건 뭐냐?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지게 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청원주가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은 이렇게 돼요. 지방경찰청장, 지청장이 서장한테 휴대하게 하는 거예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 탄약을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요. 여기 이제 청원주는요, 매주 1회 이상 손질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경찰서장은 이제 감독을 하겠지만 매월 지방경찰청 무기를 대여하여 휴대하게 하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의 기부 체납 때 무기 한정하여서 서장으로 하여금 이게 답이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은 무기를 대여하게 하던 지방경찰은 청원경찰은 무기관리 사항을 수시로 점검한다. 수시로 점검하는 건 서장이죠. 서장이 수시로 점검하는 거지 지청장이 점검하는 건 아니에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상 분사기 무기 옳은 겁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 신청을 받아 그죠? 신청이 있어야 돼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주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청원경찰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할 경우는 청원주는 총포동 환우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서장의 소지 신고가 아니라 허가예요. 허가. 신고하고 허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요건이.
관할 서장의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 체납한 무기에 한정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게 기부 체납된 무기 한정이에요. 이제 사가지고 기부한 것만. 청원주가 무기 탄약을 출납하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주에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월 2회 손질을 해야 된다. 근데 매주 1회죠. 매주 1회. 매주 1회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월 2회가 아니야. 매주 1회죠. 월 2회면은 뭐 2주에 한 번 이런 정도 되잖아요. 예,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률상 무기관리 수칙과 관련해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청원주는 무기 탄약 관리를 위해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서장을 거쳐 지청장에게 사실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아니에요. 그냥 관리 서장한테 보고하면 됩니다. 청원주가 무기 관리 실태를 지청장까지 아니라 그냥 서장에게 보고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은 경우에 서장을 거쳐서 지청장에게 무기 대여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대여받은 무기 탄약을 청원주가 출납할 때 원칙적으로 소총은 15발, 권총은 7발, 15발, 7발. 그러니까 2배에서 한 발 더 많죠? 7이 14에 15 이렇게 합니다. 청원주는 무기 탄약 출납할 때 출납사항을 기록하고요. 예, 답은 1번이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 무기 대여 관리 옳은 건 뭐냐.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 탄약 분실 사고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서장한테 통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분실했을 때는 청원주 청원경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기관리 수칙은 대통령령이 아니었죠. 행정안전부령, 부령이죠. 무기관리 수칙은 청원주는 자신이 국가가 지급하지 않는 무기도 아닙니다. 기부 체납한 것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자, 청원경찰은 무기를 손질 조작할 때 반드시 총구를 바닥 아니죠. 공중을 향해야 돼요. 공중. 이거 군대에서 혼나죠. 바닥에 이렇게 하면 바닥에 이제 그 튀어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법상 청원주 무기 탄약 지급받은 안전수칙 옳은 건 뭐냐.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휴대할 수 없죠. 손질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서장한테 하는 거지.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을 때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 탄약을 분리해야 됩니다. 일단 탄약을 분리해야 되고요. 소총 의료개청 자세를 유지하고 권총집에 넣어총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무기를 손질 조작할 때 반드시 총구를 바닥 아니죠. 공중이죠. 공중을 향하고 반납할 때 인수인계 할 때는 반드시 검사총 자세에서 이게 아니고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 해야 된다.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이죠. 기억, 니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률상 청원경찰의 제복 착용과 무기 휴대 옳은 건 뭐냐.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 그렇죠. 제복 장구 후손물은 행정안전부령이죠. 제장부 이건 행정안전부령.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갑니다. 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서장의 신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하고 무기를 대여하게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경찰청장이 하는 건 아니고 지방경찰청장이 이게 서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된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지방경찰 이거 바뀌었죠.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 신청으로 이제 경찰서장에게 이렇게 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청장이 서장한테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죠. 거꾸로 가네요. 청원경찰의 복제 휴대와 관련된 것은 아무튼 이 무기 휴대 문제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부령과 대통령령 비교하는 답은 쉬웠는데 1번이 답인데.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와 관련돼서 다음 좀 옳지 않은 건 뭐냐.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 신청, 그죠? 청원 신청이 있어야 돼요. 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말이죠. 지방경찰청장이 신청을 받아서 경찰서장에게 무기를 대여하게 휴대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은 경우에는 서장을 거쳐 대여 신청을 하는 거 맞고요.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 탄약을 분실, 도난, 피탈, 훼손 사고 발생했다. 지체 없이 군부대장에게 아니면 서장한테 관할 서장에게 경찰서장에 통보를 하는 겁니다. 청원주로부터 무기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왜냐면 무기는 이제 지방경찰청장이 지급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거고요. 무기를 인수인계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총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무기 관리 수칙과 이제 관련돼서 다음 중 옳은 건 뭐냐? 청원주가 무기 탄약을 대여받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 장비 운영 카드를 기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여받을 때는 당연히 그 카드를 관리해야 되고, 무기 탄약고는 단층해야 돼요. 단층에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환기 방수 시설 반드시 해야 되고, 무기 탄약고는 떨어져야 됩니다. 무기 탄약고 분리시켜야 합니다. 위치는 사무실, 다수인이 내용하는 시설로부터 격리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탄약고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오가지 않는 곳에 둬야 되고, 무기 탄약고는 이중 장갑 채취하고, 열쇠는 이제 관할 서장이 아니고요. 이게 서장이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관리 책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근무는 상황실장이 하겠죠. 이제 관리 책임자가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죠. 무기 관리 시태를 매월 파악해서 다음 달 3일까지 통보해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억, 디귿, 비읍 이게 4번이 답인데요. 아무튼 꼼꼼히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 관리 책임자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변호사 청원주가 무기 탄약을 지급할 수 있는 청원경찰. 그러면요, 이게 징계 대상이면 지급하면 안 되고요. 사이도 안 되고요. 변태 성욕이 있다. 이것도 안 됩니다. 자, 근데 요거죠.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해서 지급할 수는 있겠죠. 지급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징형사, 그 다음에 불주변, 이렇게 불평이 심하고 주벽이 심하고 이게 변태 성욕이 있고 이런 게 사람한테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지급하면 안 되는 거 모두 외지의 변, 징, 그 다음에 불, 경, 징형사, 징형, 사의표명자, 그 다음에 불주변. 이게 다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모두 다 지급하면 안 되는 거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무기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이미 지급된 무기를 회수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민사성이 아니라 형사성이죠. 이혼 경력하고 상관이 없고요. 이게 사의 표명이죠. 부상도 상관이 없고요. 징계 대상이다. 그 다음에 형사 조사 중이다. 그러니까 사의 표명제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회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로 안에 넣는 건데, 이게 소총은 몇 발이었죠? 15발이었죠? 그 다음에 권총은 7발이었고요. 7발. 15발, 7발. 그 다음에 누구 지시에 따라서 이게 탄약 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느냐면, 이거는 이제 서장이겠죠? 이제 관할 경찰 서장. 이게 답이죠. 관할 경찰. 지청장이 아니라 서장. 관할 서장의 지시에 따라 탄약 우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무기 탄약은 출납을 중지할 수 있고요. 무기 탄약을 회수,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서장의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것, 자,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법상 무기 탄약을 지급받는 청원경찰 준수사항 옳은 건 뭐냐?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무기 탄약 분리한다. 그러네요. 분리해야 돼요. 이게 무기 탄약을 결합을 시켜 놓은 게 아닙니다. 무기를 타인에게 보관시킬 수 없고 손질도 우려하면 안 되고요. 근무 시간에는 다음 근무 시간까지 자신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죠.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 반드시 총구를 지면 아니죠. 공중을 향해서. 답은 1번이었네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좀 간단해요. 요 뒷부분은요. 청원경찰법상 다음 중 옳은 내용은 뭐냐? 관할서장은 무기를 대여받았을 때 월 1회 정기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점검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청원주가 이제 매주 1회 손질을 하는 거고, 여기는 수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시로 점검하는 겁니다. 이거는 청원경찰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분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청원주는 무기를 분실했을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을 보상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전액 아주 중요합니다. 불가항력 사유 경찰청장이 아니고요. 지방경찰청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거의 출제 잘 됩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일단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을 배상한다는 거죠. 이게 원칙이고, 불가항력은 누가 정하냐? 지방경찰청장이 정해요. 쭉 기억하셔야 되고요. 청원주가 지급받은 청원경 무기 손질을 조작한다. 반드시 청구를 공주. 이게 답이네요. 4번이 답이죠. 아무튼 이게 근데 3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번 문장도 꼭 아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꼭 별표 쳐놓고요. 시험장 갈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감독과 책임으로 왔어요. 감독 책임. 청원경찰 법령 옳지 않은 것이라는데, 청원경찰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법률을 할 때 공문을 본다. 그렇죠.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경우에 지방경찰청장은 사업장에 배치된 근무 배치 감독에 관한 경비업자에게 일단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아니고요. 이게 지방경찰청장이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원주가 위임하는 거예요. 원래 청원주가 가지고 있는 걸 위임하는 거지 지방경찰청이 위임하는 게 아니고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 지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감독성 필요한 명령을 서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서장은 매달 1회 이상 복무규율이랄지 무기 취급 이걸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정답은 2번이 되네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뭐냐라고 됩니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은 경우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가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임용 아니고요. 배치 폐지 이게 답이에요. 근무 배치와 감독. 이렇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19조를 물어보는 거니까 체크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청원경찰의 청원주 권한이 아닌 건데 이게 임용권 그거 있죠? 배치 폐지권, 신분증 맞습니다. 징계 요청권은 아니죠. 징계 요청권이 아니라 청원주가 징계권을 갖고 있죠. 징계 요청권은 서장이 갖고 있는 거고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부상 가로 안에 들어갈 건데 몇 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지휘감독에 관한 청원경찰에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감독자는요 2명 이상만 돼도 감독자를 임명을 해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감독자는 2명 이상만 돼도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청원경찰 법상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원경찰의 지휘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했는데 근무 인원이 9명 이상이면 반장 1명을 지정한다. 이게 조장 1명이에요. 9명 이상이면 이렇게 조장 9명인 경우 그러니까 9명까지는 조장만 둬요. 조장만. 그리고 이제 30명인 경우에는 이게 반장 1명 그 다음에 이제 조장 3명에서 4명을 지정한다. 이게 이제 30명인 경우거든요. 30명인 경우. 그러면 여기에는 30명에서 40명. 여기 이제 보시면 30명에서 40명인 경우에는 이렇게 반장 1명, 그 다음에 이제 조장이 3명에서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9명까지. 그 다음에 29명까지 이렇게 밑으로요. 29명까지 9명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0명까지 40명까지 그 다음에 60명까지 그 다음에 이제 120명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30명이면 그다음 60명까지니까 여기잖아요. 자 그러면 60명까지면은 대장이 들어가요. 이제 그때부터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 그다음에 100명 이하인 경우는 이제 120명까지 여기거든요. 자 그러면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해설 한번 볼까요? 이제 해설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9명까지냐, 29명까지냐, 40명까지냐, 60명까지냐, 120명까지냐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게 대반조가 있어요. 대반조가 있는데 여기에 조장만 있죠. 9명까지는 조장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9명, 40명은 반장 1명이 들어가요. 반장 1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조장이 2명에서 3명, 3명에서 4명. 1, 2, 3으로 가죠. 1, 2, 3. 한 명씩 더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1명부터요. 이게 이제 대장이 들어갑니다. 41명부터 대장 1명 들어가요. 대장 1명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장은 60명까지는 2명, 그 다음에 이제 60명이 넘어가면은, 요게 4명 이렇게 됩니다. 4명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6명, 12명 이렇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그러면 광역시의 본사를 A은행에 100명이잖아요. 100명. 그럼 100명이면은 마지막에 60명이 넘는 거잖아요. 그럼 대장 1명, 반장 4명, 그 다음에 조장 12명.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답은 이거죠. 방금 봤던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에 이제 청원경찰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거를 물어봤습니다. 지방경찰청장 권한이 아닌 거.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권은 있는데 이게 답이에요. 배치 통보 접수 이거 서장이죠. 서장. 통보를 받는 곳은
바로 서장이고요. 무기 휴대 여부 결정도 지청장, 그 다음에 청경찰 임용 승인도 지청장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법령상 경찰서에 위임할 수 있는 지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일단 배치 결정 요청, 이것도 이제 위임할 수 있고요. 임용 승인권도 할 수 있는데, 징계처분 요청권은요, 이건 위임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서장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징수도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중요한 조문이 나오는데, 이게 위임이라고 돼가지고, 보면은, 배치 결정 요청, 그 다음에 임용 승인,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과태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징계처분 요청권은 없고요. 아무튼 꼭 보셔야 됩니다. 배임, 과감, 배치 결정, 그 다음에 임용 승인 신청, 과태료,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 이렇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서에서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지청장이 계속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뭐냐? 지도와 감독, 이거 위임할 수 있었죠? 휴가 승인 아니고요. 뭐 특수복장 아니었죠? 최저급 근로 봉급 수당도 아니었죠. 방금 봤던 내용이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이제 민감 정보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민감 정보. 고유 식별 정보에 관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걸 물어봤는데, 지청장, 서장은 가로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할 때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어요. 여기는 범죄 경력 자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들어가는데, 일단 이제 제복 착용할 때, 이때 이제 개인정보들, 과태료는 아니에요. 과태료 부과할 때 들어가지 않고요. 임용이나 배치할 때나, 그 다음에 지도 감독할 때, 이제 이럴 때 이렇게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죠.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청원경찰법 시행령상 지방경찰청장, 서장은 일정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민감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고유식별 정보가 아닌 거, 이제 건강에 관한 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범죄 경력 자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 번호나 운전면허 번호, 이런 거는 없어요. 이제 운전면허 번호랄지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죠.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